안녕하십니까.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딥톡 심층대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최강철 케이팩 대표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재미교포 우리 평화 참여단체로서 케이팩이 8년 전에 만들어져서 민간 공공외교를 열심히 펼치고 있고, 최근 한반도 평화법안을 주도해서 이번에 52명의 미 연방 공화민주의원들이 발의를 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단체입니다. 우리 최강철 대표님을 모시고 1부, 2부를 내고 오늘 마지막 3부를 이제 10월의 마지막, 10월 31일 마지막 날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ICBM, 지금 대륙간 탄도탄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걸 고각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높이 한 1000km 이상 이걸 쏘아서 사실상 7000km가 넘는 사거리를 보여준 그런 ICBM을 발사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5500km 사거리 이상을 우리가 ICBM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3500km에서부터 5500km를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그러는데, 이 ICBM을 쏜 이유는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를 사실상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어떻게 카멜라 해리스가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건 트럼프를 도우려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제 주변 사람들도 전쟁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물에다가 상호 비방에다가 대통령실까지 삐다가 날아오고, 뭐 사실상 지금 전쟁이 개시된 거든요. 아예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이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한기호 의원과 지난번에 신원식 그 안보실장 간의 그런 대화도 큰 우리가 걱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심리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에 북한군 파견 논란을 가지고 지금 이놈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에 막 자기가 무슨 나토 사령관인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막 설치면서, 혹시라도 지금의 명태균 사건과 국정농단, 이 김건희 씨 이런 문제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서 한반도에 불장난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명태균의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살라고 됐다, 5살짜리 꼬마한테 권총을 쥐어준 것과 똑같아, 이런 정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든 격이라고 비유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다녀서 어제 돌아오신 최강철 케이팩 대표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대표님 반갑습니다.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관심이 왔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예, 많은 것 같고 생각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공항의 모습이나 호텔의 모습이나 거리의 모습이 나름대로 뭐 14억 인구의 내수가 받쳐줘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활기차 있는 거로 보여서 좀 놀랐고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또 대화로 풀려는 생각보다 야당의 정적들을 잡아놓고 옥죄고 언론을 탄압하고, 더 나아가서 항상 대결적인 그 외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외 동포들을 많이 지금 안타깝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케이팩 다시 소개드리자면 코리아 아메리칸 퍼블릭 액션 커미티라고 해서 미주 평화 참여 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단체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한반도 평화법안에 2명 의원이 더 추가되셨다고 그랬죠? 지금 52분이 됐습니까? 예,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공화당 4분, 또 민주당 48분에서 52분이 드디어 사인을 해서, 이 법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 해리스 대통령이든 미 연방의회의 명분과 백없이 대줘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모든 트럼프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화당에서 네 분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네 분 중에서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매우 중요하네요. 아마 이 회기가 가기 전에 좀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다 또 선거에 출마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예. 다시 당선되시겠죠? 뭐 미국은 현역 의원 당선율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한 의원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한 분 있고 물론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분도 한 분 정도는 있지만 다음 내년 3월 1일 기해서 다시 발의할 거라고 셔먼 의원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되면은 출발부터 공동 발의가 거의 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 회기는 20명으로 공동 발의가 시작이 돼서 지금 52명이고 저번 회기 때는 4명으로 발의가 시작돼서 46명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52명으로 향하고 있는 또 한반도 평화 정책의 약속된 부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거다라는 것이 트럼프 의원실의 말씀입니다. 이번 브레 셔먼 의원실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미국 대선 그 지도를 한번 띄워놓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우세가 계속 지금 지속되는 것 같고 최근에 푸에르토리코 섬을 쓰레기 섬으로 비하했던 트럼프 지지 코미디언 말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또 부시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실수도 했죠. 지금 상황 설명해 주시죠. 그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전국 조사를 보면요. 이제 한 200개 정도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발표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은 전국 지지도 그러니까 이 파퓰러 보시죠. 거기에서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1% 이상 앞섰는데 지금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규모 지지 집회에서 찬조 연사로 나온 그 토니라는 그 코미디언,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아주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큰 문제가 트럼프 캠프 쪽에 있었는데 또 마침 바이든 대통령께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또 쓰레기다. 라는 발언을 해줘서 또 이것이 약간 상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막판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막판에 서로 말실수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의가 되지만 현재로서 대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도 전국조사에서 한 0.4% 정도가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또 경합주에서는 미시간 지금 지도를 보시면 미시간이 이제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 미시간이 약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미시간에서 해리스 그 나머지 경합주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지금 빨간 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7. 270일 넘으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270이 매직 넘버인데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미국은 일렉토럴 컬리지, 즉 전 국민의 투표와 또 각 주마다 투표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선거의 날 다 가져가는 구조가 돼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 투표에서는 항상 민주당이 이기는데 실제로는 져버렸죠. 엘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게 다 졌습니다. 근데 2004년 이후로 한 번도 공화당이 전 국민 투표, 즉 일렉토럴 칼리지에서 이긴 적이 없었고 그냥 선거인단으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번 선거는 전 국민 투표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2016년 트럼프 1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 조사에서는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한 290만 표, 300만 표 정도 이겼는데 완전 이겼죠. 그런데 지금은 이기면 압도적으로 이길 거란 이런 예상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셸 오바마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의 따님 그리고 많은 이제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근처에서 보좌했던 1기 트럼프 강요들 일부가 전방위적으로 함께 돕고 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는 트럼프 쪽으로 흐르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 딸 한번 그 싱크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예. 그 딕 체니, 리즈 체니죠. 네.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민주당 소속 털시 가바도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크로스를 보여줬는데 한번 이번에 부시 대통령 딸 싱크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s daughter, Barbara Pierce Bush, has broken her silence on the 2024 election and confirmed that she is supporting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The former first daughter, who is also the granddaughter of former President George H.W. Bush, revealed to People magazine that she campaigned in Pennsylvania for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as election day nears. It was inspiring to join friends and meet voters with the Harris Walls campaign in Pennsylvania this weekend. She exclusively told the outlet on October 29th, adding, I'm hopeful they'll move our country forward and protect women's rights. Barbara's announcement comes weeks after Bush's office told NBC News that he and his wife, Laura Bush, do not plan on endorsing any candidate or sharing how they voted. The former first daughter also follows in her father's Vice President Dick Cheney's his daughter, 딕 부통령의 리즈 체니 as they have publicly voiced their support for Harris in the 2024 election despite being Republican. 됐습니다. 이거 Liz Cheney has even campaigned for the Vice President, 리즈 체니가 지금 sharing her 도와주는 belief 모습이 that 보이고 있고. 그 제가 부시랑 지금 사진도 한번 몇 개 올려보시면 압니까? 한번 제가 부시 대통령 두 번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외교 그러니까 이게 부시 대통령이 사실 딕 체니와 럼스펠드와 함께 이라크를 침략했던 주요 세력들이잖아요. 원조 내용.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번 했었어요. 부시 대통령과 한번 넘겨보시죠 그 사진하고. 이제 부시 대통령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나 그림을 그려준 책을 나한테 선물해 주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에 봉화마을에 오셔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그림을 넘겨보시면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사진 투로 여기 같이 식사하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게 그때 모두 다 이라크전을 찬성했는데 이라크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힐러리나 바이든은 나중에 굴복했어요. 물론 뭐 자기들이 CIA 정보를 그때 자기들 속았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사람이 오바마와 트럼프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게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조지 부시 가문과 딕 체니 가문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고 그걸 반대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이걸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평화냐 아니냐 문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 무슬림 그 싱크를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최근에 무슬림이 미시간이나 이쪽에 많이 산다 그랬죠. 무슬림이 미국의 전체 한 400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미시간에 한 45만 정도 거주하는 거로 있어서 미시간이 아주 스윙 스테이트의 아주 초박빙 사이인데 미시간에 있는 무슬림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번 그 싱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슬림 커뮤니티가 최근에 싱크 4번입니다. 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지지 선언한 이유가 평화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단순한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종결시키겠다. 그리고 평화 중재자로서 중동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의 전쟁도 중단시키겠다. 그다음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도 해결하겠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진보 세력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분위기가 된 거잖아요. 대표님 말씀 무슬림 싱크가 안 나오는가요? 네, 여기 보십시오. Good afternoon, Michiganders. 미시간에서 하는 지금 이슬람 커뮤니티 대표가 인사하고 있습니다. As the president said, we just had a positiv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We as Muslims stand with President Trump because he promises peace. 무슬림으로서 왜 트럼프 편에 섰느냐? 그가 평화를 약속하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We are supporting Donald Trump because he promised to end war in the Middle East and 중동에서 Ukraine. 전쟁을 끝날 걸 약속했기 그렇죠.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미들이스트의 중동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has to stop. 그렇죠. 이 피 All 흘림을 over the 멈춰야 world. 되고 And 전 I think 세계에 this man can make that happen. 트럼프만이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이게 참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 personally believe
that God saved his life twice for a reason. 두 번이나 아드님이 네. 트럼프를 그 테러에서 살게 해준 것도 이 전쟁을 예. 끝내고 평화를 이루라는 어떤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런 네. 분위기가 진보 세력, 그 우리 지금 재미교포들 사이에서도 진보 촛불 세력들이 상당수가 트럼프의 호감을 표시한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네. 특이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잘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러 오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민주당이 평화를 상징하는 당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부시 대통령의 딸과 또한 딕 체니, 또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 딕 체니는 네오콘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대량 상살 무기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분이고 또 존 볼튼 같은 분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전직 장성들 같은 분들.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털시 가바드 같은 참전용사,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한 이 전쟁을 스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리고 제이디 벤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스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캠프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어떠한 그 공약이 아닌 거 아니냐,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가지고,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 그런 평화를 향한 이러한 이 세력들이 모이고 있고, 또 아이러니컬리 해리스 캠프에는 전쟁을 워몬거라고 하죠. 전쟁을 치렀고 또 전쟁을 추구하는 그런 군산복합체 세력들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샤이 트럼프가 어디 있나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미국에 계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또 많은 진보 세력들이 이번에 보이지 않게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트럼프 캠프 쪽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018년도에 싱가포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 구조를 만들 거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인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는데 주역을 했던 사람이 존 볼턴과 배우의 아베 신조가 있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존 볼턴을 완전히 트럼프를 배신하고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적으로 존 볼턴에 대한 배신감에 대해서 많이 떨고 있고, 내가 네오콘에게 속았다, 네오콘을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겁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그러면 트럼프처럼 뉴라이트를 반대한다 이런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네오콘에 대한 비판 입장, 그리고 군산복합체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데, 아무튼 지금 이제 최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 국방장관과 지금 대담을 했습니다만, 북한군 파병 문제를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보도 정확하지가 않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지 쿠르크스에 있는지, 아니면은 사실상 돈바스과 도네츠크 동부 전선에 실제로 배치가 됐는지 이게 확인도 안 되는데,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호들갑을 떠는 게 그 뉴스원이 요나스 오만 대표라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비영리 민간기구 우크라이나 무장 지원 조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을 가지고 그냥 뭐 인민군이 파견됐다가 다 죽었다느니 난리를 펴고 있는데, 나는 이런 호들갑을 왜 떠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미국이나 나토, 유럽에 있는 군들도 하나도 우크라이나에 실제 병력을 파병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파병 운운하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한번 보단 크로츠비치라는 친구인데요. 이게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이게 92년생이가 되는데, 아조프 군단, 소위 말한 그 나치 군단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아조프 군단이 이게 극우 조직인데, 히틀러의 유격 때처럼 이게 우크라이나 내부부의 공식 조직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극우 군사 조직이. 그 대표가 보단 크로츠비치라는 친구인데요. 북한이 이제 전쟁에 보냈다, 그러니까 분단을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북진 통일할 기회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북측에 북한 군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고 약해졌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사진을. 이 보고단 크로트비치가 어떤 친구인지 쭉 그 사진을 다 보여보세요. 자기가 지금 제가 X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강력히 일본하고 핀란드하고 그다음에 몰도바, 조지아한테 이 순간을 이용해서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잃었던 영토를 다 되찾아라, 싸우자, 러시아하고 지금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보마이를 비롯한 북단 그 사할린 북방역도 4개 섬이 지금 일본과 러시아의 그 경쟁적이고 조지아, 몰도바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보십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좋다고 우리나라 극우 단체 이 친구가 그 보고단 크로트비치 그 친구입니다. 제가 X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계속 선동을 쓰면 이걸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받고 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유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막 실제로 공개적으로 막 파병하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 보면 그 이게 아조프 군단이라고 히틀러 그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두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게 나치 조직이 아니냐? 지금 푸틴이 소위 말하는 특수 군사 작전의 명분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만 없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우크라이나 세력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민간 인도적 지원과 건설 지원 같은 건 충분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투에 그 개입되면 러시아를 우리 적으로 만들어서 남북의 간의 그런 군사적 발화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미국 대선과 연결시켜서 봐야 할 것은 지금 조금 오늘자 신문은 좀 신중 모드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 나아가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다면 지금은 그것은 트럼프 그 후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경로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경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경로를 이끌어낼 그런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참전이든 살상무기를 지원해서 더 전쟁을 끌고 간다는 것들은 그 공약에 반하는 거다. 또 이거는 해리스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반하는 거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조차도 살상무기 지원 반대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한반도에 그런 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정부는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일종의 검찰 범죄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명태균의 말을 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가? 그러니까 명태균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자기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키고 증거도 조작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호화에 어찌든 한 200명을 구속시키는 그런 폭거를 했잖아요. 5명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권이 바뀌면 죽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기가 뜨니까 갈아타고 지가 대통령이 돼서 지가 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5살짜리한테 지금 권총 지어준 꼴이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으니 명태균 씨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오죽했으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젤렌스키나 네탄야후처럼 네탄야후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살려고 둘 다 지금 젤렌스키도 원래 대통령 선거 했어야 돼요. 올해 대통령 선거 다 밀어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밀어버리고 거의 계엄 상태로. 그럼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952년 한국 전쟁 중에도 국회가 열렸고 헌법 개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 부산 국회가 우리 살아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에 맞서 지켜야 될 의회 민주주의가 그 전시 중에도 부산 임시국회에서 살아 움직였다고요.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완전히 여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그냥
지금 선거도 없어요. 완전히 언론도 통제되고 있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네. 그 세력이야말로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검찰권을 이용하거나 사법부의 권력을 정치화, 웨퍼나이즈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 행위들은 정말 우리 이 세계사적으로도 막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지금 찰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네. 그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벤치마킹해서 야당 인사를 탄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이 컬럼으로도 나오고 컬럼으로 나왔습니다. 거지. 폴리티코라는 거는 뭐 미 의회, 미 정치인들이 뭐 전부 다 읽는 칼럼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 4월 26일자 폴리티코에 그 기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저도 봤습니다. 또 happen to be 또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그해 4월 말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관 방문할 때 하고 나서 많은 이제 대화를 바이든 행정부하고 나누고 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91개에 대한 기소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그 증오하고 어떠한 그 울분에 쌓여 있는 거는 이 사법부를 통해서 정치 행위들을 이렇게 막는 행위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간에 이런 캠페인을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조사를 받느라고 많이 방해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송영길 대표님 지금 11월 초에 재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변론 종결 구형합니다 그때. 예,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상대 야당의 정치 리더들, 송 대표님 또 이재명 대표님 이런 정치 리더들 또 같이 선거 과정에서 선출의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과도한 그 개입에 대한 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씨 녹취 파일 폭로로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 당대표 선출 과정이 얼마나 여론조작이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저 돈봉투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핍박하는 것은 좀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 한국계 미국인 지금 연방 의원이 4분 하원에 출마했고 상원은 1분, 총 5분이 출마한 거죠. 일단 그 사진 6분이 출마했습니다. 6분 사진을 한번 주요 인물만 한 3사람만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실래요? 우리 메릴린 스트링랜드 우리 워싱턴 주의 시애틀 쪽에 우리 여성 그 순자 씨로 알려져 있는 그 흑인 그 의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앤디 김 의원은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은 출마하셨고 상원 뉴저지의 상원 의원이 아주 유력한 삼선 자랑스러운 연방 삼선을 6년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사선 의원에 그 상원 의원에 당선되면은 한반도 관련해서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할 그다음에 정도로 영김 의원 이분은 우리 인천 출신인데 62년생 영김 의원은 같은 또래인데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소속 이게 주요 3분하고 또 3분이 좀 있는데 이 3분은 아마 당선이 확실시되죠. 확실시되고 또 한 분이 이제 공화당 미셸 스틸박 의원이 있는데 그분은 약간 떨어지고 있고 베트남계 데릭 트렌이라는 그 의원의 조금 한 2% 정도는 뒤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박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의원이 데이브 민이라는 그러니까 하버드 법대를 나온 의원인데 지금 공화당 의원하고 박빙으로 좀 대결하고 있고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초선의 주인공 데이비드 킴이라는 그 LA 코리아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은 같은 민주당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킴 의원은 정말 평화의 전도사, 또 그 없는 자, 또 소외된 자들의 어떤 진보적인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지미 고메즈라는 히스패닉 후보와 현역 후보와 지금 맞서고 있는데 한 2% 차이로 비등비등한 박빙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올라가면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대표님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또 많은 관심들이 이제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만 관심이 많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정책들은 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외교 정책도 거의 50%를 의회가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은 이미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는데 상원은
그러니까 이 상원은 6년이 임기라 그렇죠. 3분의 1씩 이제 2년마다 치러지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34명의 상원의원을 뽑는데 그 중에서 몬타나하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데가 공화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돼서 큰일 났네. 그러면 그것만 봐도 50 민주당으로서 큰일이네. 큰일입니다. 두 석이 날아가면 51대 49는 이미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고요. 와. 그리고 이제 이게 트럼프 후보의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기, 그러니까 전국 투표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하원이 많이 갈릴 텐데 지금 요번에 그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주인가요? 이렇게 그 경합주에서도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민주당의 이 당선 확률이 높았지만 그런 데가 토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 대선과 결과 관련돼서 이거는 연동이 많이 되는데 추세는 지금 보면은 이 하원도 좀 공화당이 박빙 우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거 추세입니다.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 상원의원 후보들이 트럼프를 공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참 그 많이 깊이 알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미시간, 위스콘신 그 상원의원 후보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공격을 못 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자동차 산업을 끌어오겠다, 미국에 관세 매기겠다 이런 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의 장점은 낙태, 여성의 신체 권리, 자기 결정권, 낙태 그 결정권에 여성에 대한 호소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민자들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건 좀 강점이 있는데 워낙 지금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크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훨씬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일단 물가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민자 문제 확실하게 국경 문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정책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또 TV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있는 라스베가스를 비롯한 이런 데에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 또 많이 이제 보도가 이제 됐는데요. 그럼 LA 타임즈 같은데 뉴욕 타임즈는 지지 후보 선언을 했어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그런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 지지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LA 타임즈 또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 데들이 후보 지지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두 신문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오던 전통을 없앤 거는 사실 해리스 후보의 큰 타격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있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쪽으로 돌았었는데. 그래서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뭐 20만 명의 지금 구독자가 뭐 나가고 원래 제프 베이조스하고 트럼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바뀐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언론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관점들이 조금은 깨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완전히 스트롱맨 이런 약간 람보 같은 스타일이랬잖아요. 근데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또 해리스 지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우리 최강철 대표와 함께 한반도 평화법원을 주도하고 있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당선이 될 텐데 아마 또 한반도 평화법원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분이 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아시아 짜르라 그러죠. 이분 인사청문회 때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를 끌어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어떤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먼 의원 싱크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is whole century has been a manifest failure in that they keep making more fissile materials and we keep telling them they don't have nuclear weapons or they shouldn't. I think we should be changing our bargaining position. We changed our style radically with Trump, but not our position. But I want to focus on a much smaller issue. And that is a bill that I have with substantial support in Congress, urging you to do something you should do anyway, that has majority support in the South Korean parliament. And that is to announce a willingness to negotiat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to replace the armistice that Eisenhower signed. This is not a concession to them any more than Eisenhower's policy
is the United States willing to negotiate a peace treaty formally ending the War of 1953? So first of all, I will just say diplomatically, we're prepared to sit down and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We do have some conditions.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re we willing to negotiate on this one issue only after they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or are we willing to negotiate to solve the problems of 1953? I will tell you, all of our engagements are attempts. We wanted to help to assist during COVID. We wanted to open the door for certain. I'll just let one thing. For the last 6 years, we've had virtually no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They have chosen not to engage with us directly on any subject. I would hope that any subject, we would announce that we are willing to negotiate on this one subject.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민주당 정권이지만 그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실패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같은 여당 그렇죠. 의원이 그래서 셔먼 의원은 CVID가 아니라 ICVID, incomplete를 주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한다. 그것만이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자기들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 제재 때문에 탱크 가동료나 항공기 기름이 다 통제돼서 우리나라가 한미 합동 훈련을 하면 그런 규모의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짜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쇼를 하죠.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신문이 분석해서 이거는 신문 2개 겹친 거다. 사진 가짜라고 지적하는데 그만큼 북한은 이 한미 연합 전력에 대응할 만한 재래식 이 군사력을 유지할 만큼의 경제 규모나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포탄 제공이나 기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 어시미트리 스트래티지로. 그래서 핵무기와 잠수함과 미사일 이러한 비대칭 전력으로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침략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침략할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서로 우리 김정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지만 우리를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를 침략 가만두지 않겠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책상에 여기다가 연필칼로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다 공책 찢어버리고 자르고 토닥토닥 애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발상의 전환, 트럼프식의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대다수 52명의 한반도 평화법원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48분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당적으로 오히려 트럼프의 뭐 기후변화 다른 문제는 싸우겠지만 이민 문제 싸우겠지만 대한반도 정책은 초당적인 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특히 상원도 이겨버리면 지금은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상원은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 표 차로. 근데 둘 다 상하 양원을 만약에 다 이겨버리면 완전히 트럼프의 이 한반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셔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아마 곧 틀으실 거라고 보는데. 한번 지금 틀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틀어봅시다. 본회의 발언하면 브래드 셔먼 의원의 국무부. For the past 4 years, I've been working on the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Act, 하원 본회의 발언입니다. designed to try to move us in the direction of a negotiated settlement with North Korea. The war stopped or seemed to stop in 1953, but that was just an armistice. It is now time to negotiate a formal peace treaty. There are those that say that's an unwarranted concession to North Korea and Kim Jong-un. That is hardly the case. The armistice of 1953 was done by both sides and was equal. If an armistice is not an unwarranted concession, neither is a former peace treaty. There is majority support in the South Korean parliament.
for ending this war formally. And I believe it would be a first step to negotiating a solution to North Korea's very dangerou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We currently have 41 and growing number of co-sponsors in the United States. Her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s support for this effort in Canada and Britain, and as I mentioned, in Seoul. I'm proud to represent a large and vibr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take a step toward a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knowing full well that dealing with its nuclear program and its deprivation of human rights will be daunting. 참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사실 셔먼 의원께서요. 사실 당이 틀리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저한테 말씀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좀 만날 수 있으면 만나라고 하는 이게 대인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훌륭합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말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3차 대전의 발화점을 보통 4군데로 둡니다. 중동과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개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핵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가능해요. 제한된 전쟁으로.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이라도 안 거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급을 낮추고 있고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자체의 그런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자기들보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과 중국은 워낙 압도적 차이 때문에 이것도 중국이 뭐 군사적으로 침략이보다는 해안 봉쇄 정도로 예상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통제되지 않는 가장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압도적이지는 않잖아요. 비슷비슷한데 또 적대적 감정은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양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 전쟁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전쟁이라는 게 꼭 계획되고 의도돼서 난 게 아니라 오해와 잘못된 계산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이 가장 위험한 것이 한반도입니다. 근데 이 한반도에 이 5살짜리가 지금 총을 들고 있는 이런 수준의 이 부동시에 이 군 그 병역 기피 의혹자 윤석열 이 정권이 지금 지지도 20%가 이제 무너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슨 불장난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인데, 이런 순간에 그나마 다행히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런 윤석열의 불장난을 멈추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가 정리 말씀 같이 당선된다면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아주 안 좋은 소식,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저밸류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는데 그 원인은 아셔야 될 게 분단에서 나오는 이런 대결의 구도인데 이 대결의 구도를 진정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더 악화시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느 해외에 투자가 들어오고 어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우리 이 윤석열 정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공약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 중심에 사실 송영길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알기는 송 대표님은 이라크 전쟁을 미국에서 한국군 파병해달라고 엄청 노력할 때 이라크에 직접 가셔서 10일 전에, 이라크 전쟁이 나기 10일 전에 가셔서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도 함께 하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한반도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그때 그 북한하고 대표부 그 웬디 버틀러인가요? 왔을 때도 개성공단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달라고 진짜 앞장서서 노력했던 그런 역할. 제가 볼 때는 우리 송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나라에서
우리 특히 민주당, 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 외교, 또 대미 평화 외교를 해야 되는데 국내 이슈가 중요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긴급한 거와 중요한 거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거를 좀 우리 민주당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못하면 우리 소나무당, 우리 송 대표님이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에는 제가 11월 6일 날, 11월 5일 미국 대선이고 그 다음 날 제가 변론 종결되고 아마 검찰 구형과 저의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중순경 이제 다음 달에 아마 1심 저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최후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 딥톡은 아무래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금요일 시사 비평에서는 이제 저에 대한 구형과 최후 변론 이후니까 저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야 될 게 맞습니다. 당장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 요구와 함께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지금 다 바이든 말 듣고 보조금 준다 해서 투자했는데 보조금을 뺏어갈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와 잘한 것, 한반도 평화 문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지원하되 미국 우선주의로 너무 강도처럼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든지 오히려 그럼 우리는 미국의 기지에 그 임대료를 내놔라고 싸울 정도의 배짱이 있는 그런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그를 위해서는 빨리 우리 민주세력 연합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제 멘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딥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